자,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친구가 선생님으로 있는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활동지원사로 친구를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자리에 앉아야지. 그때 현수는 여전히 교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친구 선생님은 그런 현수를 말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도 현수가 정신없이 행동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현수가 ADHD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산만한 아이들에 대해 쓰는 말인가요? 저렇게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걱정도 돼요. ADHD가 뭔지 알려주세요. 네, ADHD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은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실수가 많고 뭔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말이고요. 과잉행동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계속해서 모터가 달리는 듯이 움직이고 꼼지락거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동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시를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ADHD를 진단하는 방법은요? 네, ADHD도 역시 임상가의 전문적인 평가가 중요하겠죠.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DSM-상에 의거한 진단 면담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의력 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 검사 결과 이 아이들이 부주의함을 나타내는지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GDS라고 해서 버튼을 직접 누르는 식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프로그램상으로 컴퓨터의 노트북상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누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DHD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약물 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ADHD의 경우에는 중추신경 자극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게 되면 이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증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작용 문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더 심리치료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많이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잡아내기 어려운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심리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나 과잉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적 사회적 기술은 부모님들과 함께 배우게 되지만 2차적 사회적 기술은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배워야 해요. 그런데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ADHD 문제로 인해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울리면서 얻어야 될 3차적 사회적 기술을 얻는 데에도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 우울 등의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 시간에 그 치료법들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ADHD 아이들에게 놀이 혹은 정서행동 치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 시기에 아직 아동들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행동치료 기법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깨알 홍보하자면 저희 상담심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 부모교육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ADHD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데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면 어릴 때 나타났던 과잉행동 증상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대신 여러 가지 성인 ADHD에 맞는 증상으로 변환돼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자주 바꾼다든지, 관심사가 계속해서 다양해진다든지,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속되었던 부주의함과 과잉행동이 성인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분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분들도 얼마든지 진단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알뜰유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